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선박 통행 차질이 지속되면서 주요 원유 수출국인 쿠웨이트가 수출 중단을 의미하는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카타르와 바레인에 이어 주요 산유국의 세 번째 불가항력 선언인데요.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원유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쿠웨이트 국영 석유공사 KPC가 원유와 석유 제품 수출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계약사들의 서신을 보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선박 통행 차질을 이유로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유조선의 걸프 해협 진출입이 막히면서 기존에 약속된 인도 물량을 제때 맞추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입니다. 불가항력은 전쟁 등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질 때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조치입니다. 쿠웨이트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량 가운데 10%를 차지할 정도의 주요 수출국입니다. 최근 페르시아만 안에 위치한 카타르와 바레인도 불가항력을 선언했는데 우리 정부는 당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조치가 쿠웨이트 원유 공급의 전면 중단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사태가 더 길어질 경우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The challenge the market has is there is a lot of short-term effects, but I think this will drag on. 여기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겠다며 입법 조치에까지 나섰습니다. 선박의 해협 통과는 자신들이 결정한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국제 유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여파로 주요 에너지 수출국들의 불가항력 선언이 잇따르면서 에너지 공급 불확실성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물길을 열겠다며 기뢰 제거 작업에 나섰지만 전쟁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정상화가 어려워 보입니다. 통항이 회복돼도 에너지 공급망은 더디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전쟁으로 사라진 석유가 이미 5억 배럴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이준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군이 해상 드론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무인 수상정과 잠수정에서 수중 음파 탐지기를 이용해 바다 및 기뢰를 수색 중이라고 미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드론을 동원한 작업은 인명피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또 해협이 좁은 만큼 상대적으로 쉽게 기뢰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 해군 사령관을 지낸 케빈 도네건 예비역 중장은 드론으론 심속한 탐지가 가능해 수주가 아닌 수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군의 압박으로 이란이 대형 기뢰 부설함을 투입하지 못해 막상 설치한 기뢰가 많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해협이 당장 열리더라도 원유 생산과 물류 흐름의 회복은 더딜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너지 리서치 업체는 쿠웨이트와 이라크 중진류 유전은 정상 운영을 회복하는 데에 4-5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최대 LNG 수출 시설인 라스파판 플랜트나 정제 시설 손상까지 고려하면 인프라 복구까진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50일 동안의 전쟁에 이미 사라진 원유만 5억 배럴로 추산됐습니다. 전 세계가 닷새를 쓸 수 있고 전 세계 차량 통행을 11일 동안 멈출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미 에너지 공급망은 막대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종전협상 추이만 지켜보는 중동 국가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이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차 종전협상 교체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현재 시간으로 21일 열릴 거라며 협상 이튿날 종료되는 휴전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유정 특파원,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이 언제 열릴지 세계 이목이 쏠려 있는데 미국 협상단은 출발했습니까? 네, 아직 출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끄는 협상단의 파키스탄 출발 여부에 대해 혼선을 주는 발언을 오늘 잇따라 내놨는데요. 앞서 공개된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파키스탄으로 가고 있고 곧 도착한다고 했다가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는 이날 중으로 떠나 21일 화요일부터 협상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매체들도 아직은 떠나지 않았지만 곧 이동할 거란 보도에 이어서 가장 최신 소식은 내일 화요일에 출발할 거라는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벤스 부통령이 파키스탄에서 협상팀을 이끄는 게 확정됐다면서 21일 화요일 워싱턴 DC를 떠나 이슬라마바드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란이 추가 협상에 동의할 경우 화요일에 이동할 거라고 가디언과 CNN 등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휴전 시한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모레인 23일 오전, 미 동부 시간으로는 수요일 저녁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애초 미국과 이란이 지난 7일 2주 휴전에 합의한 만큼 화요일인 21일까지가 시한으로 여겨졌는데 사실상 휴전 기간을 하루 늘려 잡은 겁니다. 휴전 기간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해석하며 협상 타결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협상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혼란스러운 발언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의도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많은 평가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란은 종전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협상단 출발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란에서는 어떤 입장들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란은 종전협상 참여 여부를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의 2차 종전협상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에 전했습니다. 이란은 중재국 파키스탄에는 미국 측의 태도를 장애물로 꼽으면서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파키스탄 부총리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도발, 특히 이란 상선에 대한 위협과 공격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دیدیم که آمریکا بر بدعهدی و نقض آتشبس اصرار ورزید. اینا همش گواه این هست که آمریکا ظاهراً در روند دیپلماتیک جدیتی ندارد. 이란 군부와 연계된 타스님 뉴스는 이날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의 해상 봉쇄를 협상의 근본적인 장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이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의 협상 참석을 보장하기 위해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상 봉쇄는 풀지 않을 거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네요. 네, 트럼프는 대이란 해상 봉쇄는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오늘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은 내가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를 절실하게 바란다면서도 나는 합의 서명이 있을 때까지 열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이어 SNS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봉쇄인데 이란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 없이 휴전 기한이 만료된다면 수많은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면서 휴전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은 적다고 이란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But the blockade is going to remain. But maybe I won't extend it. So you have a blockade, and unfortunately we'll have to start dropping bombs again. 트럼프는 동시에 합의에 이를 경우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면서 유화적인 메시지도 냈습니다. 베네수엘라 모델을 언급하며 이란의 새 지도부가 현명하다면 이란은 위대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현재 미국이 추진 중인 이란과의 핵 합의가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때 체결했다가 자신이 파기한 핵 합의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진동을 거듭하면서 세계 경제의 어두운 전망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연말까지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료품점도 식당도 안 오른 곳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트럼프 관세로 힘든데 중동 전쟁으로 엎친 데 덮친 꼴이 됐습니다. The price went up to almost $90
a case where it was $27 to $30 a month ago. 직격탄을 맞은 기름값이 다른 물가까지 함께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당장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3.3%로 2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전쟁 상황도 불투명해지면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는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Staying home a lot, not doing any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at I would do during the weekend, on my day off.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전쟁을 오래 끌수록 물가 상승이 더 번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전쟁이 당장 끝난다고 해도 여파가 하룻밤 사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From the perspective of this war, the most important question is duration. The sooner it ends, the better for everybody. 아직은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세계 경제에 들이운 먹구름이 짙어질수록 트럼프의 조바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미국이 지난달 북한 핵시설 위치를 공개 거론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 이후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이미 공개된 정보를 유출로 몰아 한미 관계 위기설을 퍼뜨리는 저희가 의심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미국이 최근 우리 정부와 공유하던 대북 위성 영상 정보 일부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초 한미 정부가 공식 확인한 적 없는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위치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개 거론했다는 점이 빌미가 됐습니다.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HEU, 이것을 우선 중단시키는 것, 스톱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은 정보 공유 제한에 앞서 우리 외교안보 라인에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는 미국 정책연구소 등에서 이미 공개된 정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에선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역대급 외교안보 대참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하기 바랍니다. 정 장관은 확대 해석이자 억지 비판이라고 맞섰습니다. 북핵 심각성을 알리는 차원이었고 과거에도 비슷한 취지로 언급했는데 뒤늦게 정보 유출로 몰아 한미 관계의 위기설을 퍼뜨리는 의도가 뭐냐고 반문했습니다. 작년 7월 14일 인사청문회 때 그때도 구성을 언급했어요. 9달 지나서 느닷없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그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장관 발언이 계기는 됐지만 최근 여권에서 추진해온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권 배분 문제나 주한미군 서해 훈련을 둘러싼 불협화음 등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국방부는 한미 간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와 대북 대비 태세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반짝 추위가 나타났다고요. 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은 제법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7.3도로 예년보다는 2도, 어제보다는 6, 7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20도 가까이 오르며 따뜻하니까요. 큰 일교차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제법 쌀쌀한 아침에 불청객 황사까지 겹쳤습니다.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또 대부분 지역의 황사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또 광주에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전국적으로 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습니다. 강원 남부산강과 충남 공주와 금산, 전북 무주에는 역대 가장 늦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전북 장수구는 영하 0.8도, 충북 제천은 영하 0.2도 등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어제보다 5에서 10도 정도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7.3도, 대전 3.5도, 전주는 2.9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이 19도, 대전 21도, 대구 23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내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는 남부지방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지만 중부를 중심으로는 연일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